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문주란이라는 이름,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를 부르며 독보적인 저음으로 무대를 휘어잡던 당당한 여왕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어린 나이에 일찍 성공해 탄탄대로만 걸었을 것 같은 천재 소녀인가요? 하지만 그 화려한 드레스 밑에 감춰진 멍 자국과 19소녀가 감당해야 했던 지독한 낙인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 국민이 그녀의 노래에 환호할 때 정작 그녀는 차가운 병실에서 독약을 삼키고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어린 소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왜 세상은 피해자였던 그녀에게 그토록 잔인한 주홍글씨를 새겼던 걸까요? 오늘 인생 수업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해왔던 인간 문주란의 가장 아프고 시렸던 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1960년대 말 대한민국 가요계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신성의 등장에 들썩였습니다. 앳된 얼굴과는 도저히 매치가 되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매혹적인 저음. 동숙의 노래 한 곡으로 단숨에 국민 가수의 반열에 오른 19살의 소녀, 문주란이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인기는 지금의 아이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고 그녀가 가는 곳마다 구름대 같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이른 성공은 때로 독이 든 성배가 된다는 것을요. 그녀의 비극은 가장 화려하게 빛나야 할 그 시기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연예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었고 여가수에게 가해지는 잣대는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터져나온 유부남과의 스캔들 보도는 19소녀의 삶을 단숨에 지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사랑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철모르는 어린 소녀를 이용한 어른들의 탐욕과 무책임이 뒤섞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혹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그 소녀가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불륜녀라는 자극적인 낙인을 찍어 그녀를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대를 마치고 내려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꽃다발이 아닌 시커먼 검은 손들이었습니다.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 사건. 괴한들에게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매질과 욕설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차없이 잘라내고 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했던 것은 이 사건이 보도된 후의 사회적 시선이었습니다. 명백한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오죽 처신을 못했으면 저런 일을 당하냐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나는 그저 노래가 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세상은 나를 죽이려 들까? 그녀는 매일 밤 방 안에 틀어박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빛나는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찢기고 멍든 세상에 버림받은 가련한 짐승 같았죠. 방송국에 가면 동료 가수는커녕 스태프들조차 그녀를 벌레 보듯 피했습니다. 10대 소녀가 감당하기엔 세상의 벽이 너무나 높고 차가웠습니다. 결국 1969년에 어느 지독히도 추웠던 날, 문주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합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약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서에는 어머니 곁으로 가고 싶다는 짧은 글귀만 남겨졌죠. 그녀가 약을 삼키고 정신을 잃어갈 때 머릿속을 스친 것은 화려한 조명도 박수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소녀로 돌아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 한마디 듣고 싶었던 소박한 갈망이었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되어 목숨은 건졌지만 병원에서 눈을 뜬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죽는 신용까지 해서 동정을 얻으려 한다는 비아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그 시절, 그녀는 병상에서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소리를 질러보겠노라고.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겨우 몸을 추스르고 다시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깊고 슬픈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깊어진 감성에 열광했지만 정작 그녀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또 다른 어둠의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지독한 가짜 사랑의 유혹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문주란을 기다린 건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독한 년이라는 수식어가 그녀의 뒤를 따라다녔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장 약해진 순간 찾아오는 다정한 손길이 얼마나 거부하기 힘든 유혹인지를요. 텅 빈 가슴을 부여잡고 무대에 서던 그녀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줄 유일한 안식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는 사실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두 번째 감옥이었습니다. 당시 그녀가 만난 남자는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지금의 잣대로 보면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당시 20살도 채 되지 않았던 세상 물정 모르고 사랑에 목말랐던 문주란에게 그는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둥은 썩어 있었습니다. 남자의 아내와 가족들이 방송국으로 들이닥쳐 문주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부도덕한 가수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리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더 비극적인 사실은 그 남자의 태도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던 문주란을 지켜주기는커녕 위기의 순간마다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번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그녀는 무대 위에서 피를 토하듯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사랑해서 그랬다는 말은 변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대중에게는 가정 파괴범으로, 연인에게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녀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TV에 나올 때마다 쏟아지는 악플과 조롱 섞인 시선들. 그녀는 점점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대인 기피증이 찾아왔고 화려한 무대 조명이 꺼지면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술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노래를 해.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라는 자책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 그녀를 더욱 절망케 한 건 믿었던 동료들과 관계자들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인기가 떨어질 기미가 보이자 어제까지 공주님이라 부르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싸늘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스캔들을 이용해 노이즈 마케팅을 하려는 파렴치한 이들까지 나타났죠. 문주란은 깨달았습니다. 이 바닥에서 진심 어린 사랑이나 우정은 사치라는 것을요.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적을 선택합니다. 전성기의 끝자락에서 그녀가 선택한 건 도피였습니다. 더 이상 노래하고 싶지 않다며 마이크를 던져버리고 산속으로 혹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가 숨으면 숨을수록 대중은 그녀의 목소리를 더 그리워했습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이 고스란히 녹아든 그 깊은 저음이 인생의 쓴맛을 아는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백기 동안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요? 화려한 드레스 대신 수수한 옷차림으로 전국의 절을 찾아다니며 기도를 올리고 홀로 눈물을 닦으며
무너진 마음의 조각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라는 질문보다 내일 눈을 떴을 때 살아있고 싶다는 소망이 더 컸던 시절이었습니다.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가수를 포기하고 평범한 여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오욕을 짊어지고 다시 광대의 길을 걸을 것인가. 그 무렵 그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 운명적인 제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제안 뒤에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도 갚지 못할 눈물겨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버렸지만 끝까지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던 단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긴 방황과 도피의 끝에서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역설적이게도 그녀를 가장 아프게 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스캔들을 비난했지만 그녀의 노래만큼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텅 빈 산사에서 혹은 이름 모를 시골길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노래를 들으며 문주라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비록 누더기가 되었을지언정 내 목소리는 누군가의 상처를 닦아주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요. 재기의 무대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10대의 문주란이 기교와 타고난 성대로 노래했다면 돌아온 문주란은 자신의 찢겨진 심장을 꺼내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그녀는 다시 정상에 섰지만 그녀의 사생활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엄청난 부를 축적해 떵떵거리며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가 평생 마이크를 잡고 번 돈의 행방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가족들의 뒷바라지, 그리고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주변 사람들의 탐욕을 채워주느라 정작 본인의 통장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내가 벌어 내가 써본 적이 없다는 그녀의 고백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의상을 벗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녀를 반기는 건 온기가 없는 차가운 방황과 적막뿐이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녀가 평생 독신을 고집하게 된 진짜 이유입니다. 첫사랑에게 입은 상처, 그리고 유부남 스캔들이라는 낙인은 그녀에게 남자는 공포라는 트라우마를 심어주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의심부터 해야 했고 사랑을 고백하는 이가 있으면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곳에 집을 짓고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들과 대화하며 노년을 보내게 된 것이죠. 대중이 아는 문주라는 당당한 여왕이었지만 실제의 문주라는 다음 생에는 절대로 가수가 되지 않겠다고 말하는 상처 입은 어린 소녀의 영혼을 그대로 간직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효심 또한 지극하여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자신은 비록 가정을 꾸리지 못했지만 부모님께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고자 처절하게 외로움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구하고도 모진 운명 아닙니까? 19. 꽃다운 나이에 온 세상의 돌팔매질을 견뎌야 했던 한 여인의 삶을 들여다보니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집니다. 문주란 선생님은 말합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 혼자라는 말이 결코 비참하게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수만 번의 배신과 절망 속에서도 결코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진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의 깊이 있는 목소리가 완성되었다고 말하죠. 우리는 종종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며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문주란 선생님의 삶을 보면 첫 단추가 어긋났어도 남은 단추들을 정성껏 채워가며 나만의 옷을 완성해가는 것이 바로 인생임을 배우게 됩니다. 화려한 조명도
쏟아지는 박수도 결국 한때입니다.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키는 건 수많은 풍파를 견뎌내며 단단해진 나 자신의 영혼뿐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지금 혹시 말 못할 사연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가요? 혹은 세상의 시선 때문에 움츠러들어 계신가요? 문주란이라는 한 시대를 풍미한 가수가 걸어온 이 가시밭길을 떠올려 보십시오. 죽음보다 깊은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결국 다시 노래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비가 내린다고 해서 내일의 태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미 하나의 위대한 예술 작품입니다. 오늘 문주란 선생님의 가슴 아픈 비화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녀의 가장 소중한 노래는 무엇인가요? 응원의 댓글 한 줄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지금까지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